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인 0세부터 18세까지의 고성 군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전국 최초의 함께 키움 수당이 화제입니다. 인구 절벽을 맞은 군 단위 지자체의 새로운 인구 유입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번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까지 이번 정책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 함께 키움 수당의 정책 내용부터 다양한 의견까지 함께 짚어보죠.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복지정책 측면에서 분석해줄 권희경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행정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해줄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고성군은 늘 파격적인 정책으로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키움 수당의 화제인데 우선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함께 키움 수당은 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0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기본 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 수당하고는 별개로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0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모든 가정에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의 목적은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또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또 3번째로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전에 꿈 키움 바우처도 의회 문턱을 굉장히 어렵게 넘었지 않습니까? 그 의회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가 됐던 것은 아마 국민의 양육 부담을 좀 덜어주는 데는 의회도 공감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대변인께서는 어디에 의미를 좀 두십니까? 자라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전적으로 찬성이죠. 그런데 이제 정책의 추진 방식과 과정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 청소년 바우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청소년 바우처에서 이제 집행부인 고성군이 의결기관인 고성군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통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번에 걸쳐 이제 부결되다가 결국 4번째 드디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고성군과 고성군의회 갈등 이슈가 된 상황에서 집행부인 고성군이 조금 더 고성군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전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당 같은 부분은요, 그 보건복지부와 이제 관련해서 합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직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서리건 상황에서 또 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또 행정을 또 해버리니까 이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고성군의 그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우선은 교수님께서 이번 수당의 목적을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인구 감소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인구 증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고성군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번 정책의 인구 증가의 이 필요성 측면에서 공감을 하십니까? 네,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인구는 90년대만 하더라도 7만 명대였고요. 2002년까지는 6만 명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3년부터는 5만 명대로 떨어진 이후에 지금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겨우 5만 명을 넘은 상태예요. 5만 네. 732명인데 이 중에서 0에서 18세 아동 인구의 비중은 14%인 반면에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있어서 네. UN 기준으로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또 지역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 위험 지수가 올해 0.2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고성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137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인구 유입 정책이 꼭 필요한 곳이 바로 고성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자, 사실은 그 애를 낳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키우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번 정책이 추진이 되면 타 지자체 인구가 고성군으로 유입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중학생 자녀를 둘 키우고 있는데요. 네. 저부터도 그러면 고성군으로 이사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걸 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지역의 인구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요, 자연적 증감이 있고 또 사회적 증감이 있는데, 자연적 증감은 사망자와 출생아 수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적 증감은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네.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사회적 증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현금성 복지들이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인구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고, 네. 또 지금 사실 인구 감소세가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 인구를 유지하고 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유출을 막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뜨거운 대선도 그렇고 전보다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상황을 거치면서 굉장히 침체된 경제적 이유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현금성 복지에 늘 따라붙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 고성군의 이번 정책도 이런 비판을 좀 피할 수 없겠죠? 당연히 피할 수가 없죠. 고성군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성군을 이번 이제 수당 관련해서 취재한 기자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창원에서 이제 거주하던 한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6명의 아이를 돕고 그다음에 통영을 갔다가 고성으로 온 거예요. 7살. 근데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고성군에서 이제 아까 학생 바우처 때문에 네. 지원을 받으니까 자기는 되게 좀 도움이 됐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 도움이 된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성군이 밝힌 이제 방식도 바우처를 사용한 거잖아요. 네. 바우처라는 건 알다시피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군이 이제 이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서 밝힌 그 1등이 서점이고 학생들이 네. 쓴 곳이, 그다음에 2등이 알파, 말 그대로 필기구나 뭐 용품이겠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두 가지거든요.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고성군이 지금 추진하는 수당은요, 현금성 복지입니다. 네. 현금성 복지라는 거는요, 수혜자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편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거 다 세금이 재원이거든요. 그럼 뭐 세금으로 쓰기 때문에 이 세금이 어떻게 그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잘 쓰이는지, 네. 그리고 오남용이 없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나라 돈이고 국민의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 형식이 아니라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요, 학생들의 인식입니다. 네. 학생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즉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내었을 때 그걸 나라가 우리에게 돌려준다, 이런 인식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겠죠. 네. 근데 막연하게 나라에서 돈 주네? 나한테 돈을 주네? 그럼 만약 성인이 되었을 때 많이 못 받는다. 네. 왜 안 주지? 이런 식으로 혹시 그릇된 인식을 조장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 현금성 복지를 가지고 논란이 일 때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 정치권의 중요한 관점인데,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는 군수와 의회가 지금 대립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과연 이 복지의 대상이고 혜택의 대상인 학생들은 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제기해 주신 몇 가지 우려점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 모든 복지 정책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네. 그렇지만
이 정책의 경우에는 저는 기본수당으로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띠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기초지자체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전부 다 출산 또는 6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네. 실제 부모로서는 자녀가 학령기 이후가 되면은 훨씬 더 돌봄이라든지 또는 용돈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양육과 관련된 부담이 훨씬 더 그렇죠.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학령기 이후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끊기다시피 하다 보니까 일단 낳기는 낳아놓는데 네네. 진짜 키우는 데는 별로 지원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또 대부분 중년 세대인데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이 시기에 중년 부모들은 사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기본수당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출산을 늘리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라든지 또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결과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로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를 놓고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기본수당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또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21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례 없는 기술의 발달 속에서 사람이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수당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그것이 경제적인 어떤 그 자립을 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것 또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납득이 가는데 자, 아까 조금 미뤄둔 얘기가 있었죠. 의회와의 마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이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의회와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안 좋죠. 왜 많이 안 좋냐면 그게 학생들이 대상인데 네. 그럼 학생들이 대상이라면 학생들은 당연히 의회와 고성군, 즉 군수와의 마찰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냐. 네. 그러면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힘을 합쳐서 좀 더 같이 나아가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2019년 청소년 바우처를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고성군과 고성군의 갈등이 시작되다가 이전에 최근에 그 백신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많이 접종한 우수마을 지역에 또 성과금을 주겠다는데 또 의회하고 좀 맞춰서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결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고성군수가 주민들을 만나서 꼭 하겠다. 근데 의회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갈등이 있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풀어가겠다. 내가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함께 나아가는 걸 보여주겠다. 이건데 네. 민주주의의 한 축은 의회입니다. 지금 고성군은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 패싱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 추진된다 하여도 민주적 절차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고성군은 지금 이제 군수이기 때문에 내가 밀어붙이면 되죠.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네. 같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차라리 어떻게든 청소년,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게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너희를 왜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가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지. 나는 돕고 이 사람들은 안 도와. 이런 식으로 프레임식으로 가버리면은 아이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감만 가중시킬 것 같아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견제를 하는 것이 의회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도 가기도 하는데 자, 사실은 이런 반대를 하는 부분은 재정에 대한 걱정도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해 5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고성군의 재정이 그만한 상황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고성군의 1년 재정은 7천억 원대 안팎입니다. 조금 늘어날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근데 재정 자립도는 이제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것이고요. 고성군이 이제 재정적 취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모 사업에서 이제 국비와 도비를 따왔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다르게 보면은 고성군을 책임져야 될 고성군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의무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산이 52억이라고 하는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쓰일 것인지 예산은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얼마만큼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게 적합하게 쓰이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인식을 해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하지만 어떻게 이 예산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민주적이었는지 혹시나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군수님의 말을 그러니까 고성군수의 말을 추종하는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는 건 아닌지 네. 같이 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즉 예산의 크고 작은 무게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제대로 가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말씀해 주신 듯이 이 정책을 추진을 둘러싸고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의회와의 갈등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재환 대변인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는 사실 복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지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거 얼마 안 남고 그리고 서로 그 시장과 또 의회의 다수당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좀 쟁점화하는 것, 정치 쟁점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라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부와 그리고 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대변인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로 좀 더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공감이 가지만 군비로 특정 세대에게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의회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모두 특정한 세대나 특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특정 세대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특정 세대를 우리가 전생에 주기로 넓힌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고성군의회 상황이 여소야대 형국이라서 매 현안마다 좀 부딪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또 제언을 좀 남겨주신다면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지원이거든요.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정치는 합의와 타협의 산물입니다. 지금 고성군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즉 그 청소년과 고성 군민을 위한 복지 제도가 정치적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네.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서로 좀 존중해서 풀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고성 군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소주 한 잔, 소통은 소주 한 잔 하면서 이거 줄 테니 이거 달라. 이런 발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저 군수면 군수답게 좀 갈등이 있으니까 풀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앞에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반대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를 만약에 가려고 하시면은 어차피 간단한 거잖아요. 근거 있는 반대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근거 없는 반대는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좀 품격 있는 정치로 가야 되고요. 그런 그 과정을 위해서는 타협과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복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치와 복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 네.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정치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거든요. 네.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에는 복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치의 본질에 접근해야 되는 거지 정쟁의 도구로 가서는 안 되고 특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추진이 됐거든요. 네.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이게 실제로 지금 의결이 되고 결정이 나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중에 선거 때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또 도구로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정책을 시도했던 그 취지마저도 무색해지니까 참다운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복지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도 또 정치도 모두 지역민의 행복한 삶에서 존재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함께 키움 수당의 방향성이 오로지 고성군의 행복을 목표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